1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며 특별한 공연이나 연극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구 남구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극단 한올림의 정철원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지인들 중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요즘 연말 되니까 많이 바쁘더라고요.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공연이 가장 많은 철은 10월, 11월, 특히 연말 12월 달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 되면 굉장히 바쁜 한 계절이 되겠죠.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구 남구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먼저 이게 어떤 뮤지컬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대구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두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지금 앞산에 보면은 그 앞산 팔레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있죠. 네. 앞산 겨울 정원이라고 해서 산타마을 축제를 작년부터 개최를 했어요. 산타마을 축제. 네네. 네. 여기에 걸맞는 특별한 컨텐츠를 저희들이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딱 맞게끔 크리스마스 연대기를 저희들이 계속 공연을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벌써 12월 2일 날 첫 관람 공연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후에는 21일, 22일, 그리고 24, 25일, 31일 이렇게 우리 앞산 팔레트 축제의 겨울 정원에 알맞는 그런 컨텐츠 크리스마스 연대기가 공연이 진행됩니다. 바로 네. 창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기대를 거는 작품이 남구 대명동을 배경으로 한 네. 트로트 뮤지컬 내 사랑 옥순씨가 되겠습니다. 네, 남구 대명동을 배경으로 한. 네네. 사실은 트로트 하면은 이미 이제 많은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장년층이 좋아하다가 지금은 젊은 세대, 특히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아주 대중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구에는 노인 인구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남구만의 특징적인 것과 남구의 인구 분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과 장년층이 함께 세대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저희들이 내 사랑 옥순씨 남구를 배경으로 한 내 사랑 옥순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내 사랑 옥순씨. 네. 네, 이게 트로트 뮤지컬이라고 들었는데. 네. 네, 트로트와 뮤지컬의 만남. 네.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겠구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어떤 네. 장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트로트라고 하면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서민적인 삶을 대변하는 노래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전통으로부터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친숙하게 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새로운 작곡도 진행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대중적인 트로트 앤 그리고 발라드를 같이 접목한 주크박스 형태의 뮤지컬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공연 중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노래를 같이 따라하면서 그 예. 감정에 이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할 방향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작 발표하셨죠? 네네. 예, 지금 공연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공연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발표회 때 그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그러면? 사실 그 발표회 때는 그냥 트로트 뮤지컬을 제작한다고 약간 의구심을 가졌지만 네. 제작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 굉장히 재밌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네. 저희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요즘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옥순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예. 그 치매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그 자기 아들과 네.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뿌이라고 있는데 또 베트남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하면서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휴먼 있게 진행하려는 그런 아주 재미난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동안 대구 시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그리고 대구 연극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개인적으로 보면 네.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때와 또 지금 어떤 우리 지역 연극계, 문화계가 좀 변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연출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연출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 세계에서 연극한다는 것, 그 예술 자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저 역시 사실 지금으로부터는 2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네. 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연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연출을 하면은 배우 대역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빈자리에 네네. 그래서 빈자리를 하다 보니까 네. 네가 더 잘하네, 네가 더 잘하네 하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주연 배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스타 되신 분들도 네, 종종 맞습니다.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대구 시립극단이 처음 창단이 네. 되고 그다음에 첫 단원들을 모집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대구 시립극단 단원으로서 배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했는데 원래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고 저는 제작과 연출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3년 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나왔고 예. 그로부터 20년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대구 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제일 처음에는 배우로서 활동을 했지만 예. 나중에 예술감독으로서 연출가로서 다시 대구 시립극단에 들어가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상복은 제가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연기상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연극제 연출상 뭐 상복은 굉장히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자랑스러운 연극이상 그런 부분은 저는 현장 예술인입니다. 예. 현장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또 대구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대구 지역의 예술에 대한 여러 보탬 역할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구 공연 예술 도시를 만들고 싶은 하나의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려웠던 것과 지금의 어려운 것들은 상황은 많이 틀립니다. 예전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떠난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그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서울 다음으로 대학로 다음으로 소극장 밀집 지역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핫한 부분으로 많이 그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변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이제 작품 탄생을 저희들이 해야 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경쟁심이 있고 예. 지역의 컨텐츠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로 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명 공연 거리에서 가끔 연극을 관람하곤 했는데요. 볼 때마다 정말 대구에 실력 있는 배우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좋아했어가지고 연극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대명동에서 공연 볼 때마다 언젠간 나도 대명동에서 해야지, 대구에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극단 한울림에서 공연했던 호야 내 새끼를 봤었는데 그때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정말 이게 한 대사, 한 장면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구나. 역시 하는 것과 보는 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들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큰 부분이지만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많고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제 서울로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제 유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했던 그 동료들이 한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 떠나고 물론 아직 저 혼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외로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내 사랑 옥순씨라는 작품에서 이유 역할을 맡아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라는 역할은요, 이 베트남에서 대구 남구에 와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인데요. 이 한국살이가 어렵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발랄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뭔가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공연을 올렸을 때 관객분들께서 공감하는 지점도 더 많으실 거고 또 그 안에서 감동을 얻는 부분도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했을 때 이 배우와 관객들이 조금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역 예술인들의 어떤 자부심도 높아지고 또 저희 지역의 정체성을 이렇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연을 올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자 또 책임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 하는 이 모든 공연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열정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저도 연극 보러 가야겠구나 다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언급하셨는데요.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소극장이 많죠. 네. 예, 그리고 배우라든가 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 이런 그 공연 예술 종사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역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면은 지역의 경제와 관광 그리고 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자원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한 여러 가지 UNEC라는 작품도 있고 예. 또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극단 백치들의 평화라는 작품이 예. 이번에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을 받았었고 또한 마케도니아 국제연극제에서도 대상을 받았어요. 모두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이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은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로에 대한 부분과 예. 대구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견주어 볼 만하다. 아하. 이런 부분들을 견주어 볼 만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관객분들도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대구의 공연인들이 예. 그래서 많은 소극장을 대구에 소극장이 참 많거든요. 많은 소극장을 찾아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뭐 힘 있는 여러 가지 질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지역과 중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제 그 마케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차이. 네네. 예. 사실은 인물에 대한 차이죠. 지역에서 하면은 왜 서울 올라가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로 올라가지라는 부분은 영화 배우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스타가
되지 왜 여기 남아서 이렇게 하는 예. 거야라는 부분으로 반문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방금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처럼 예. 스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스타를 만들어주고 모든 우리 지역민들이 그 배우를 발견했을 때 얼굴을 알아봐주고 예. 즐거워해준다면은 네. 그것만큼 배우는 만족감을 이게 다른데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야지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타의 빈곤, 그래서 네. 마케팅에 대한 빈곤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과 중앙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런 데 대한 좋은 컨텐츠가 해외로 나오고 진행해 나가면은 그 자체가 이제는 관광객들이 그 배우를 보러 오겠죠. 바로 예. 그런 것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 지역 소극장들이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어떤 그 축제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소극장 페스티벌. 네.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대구 이제 소극장 부흥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극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 제목을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을 했어요. 이제 시민들이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 소극장 있다. 명칭이 소극장 있다인가요? 예, 소극장 있다 페스티벌을 해서 네. 이제 소극장 그런 부흥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구의 소극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전개를 해 나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면은 소극장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전혀 한 3년 동안 거의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소극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 소극장 페스티벌도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아하. 없어지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는 상태고 네. 소극장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약간의 지원해서 그런 힘을 얻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지금에는 우리 자체적이라도 힘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2024년 대구 소극장 페스티벌을 다시 한 5년 만에 재개를 했었어요. 네.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제 값지게 소극장에 이제 여러 가지 소극장 운동을 저희들이 펼쳐 나가기 위해서 소극장 협회와 같이 함께 힘차게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장을 이렇게 꾸리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좀 상황이 좀 어떤지요? 사실 소극장이라고 하면은 대구에 있는 소극장은 대부분 다 100석 정도 미만의 극장입니다.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몇 네. 곳이 있습니까? 한 20곳 정도가 있습니다. 20개. 20곳 정도. 네, 20곳 예.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 상황으로 하면은 100석 미만의 극장에서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뭐냐면 300석 정도가 돼야지만 예. 거기에 출연한 배우라든지 여러 가지 스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경제적 활동이 좀 되고 이것도 객석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 되는데 예. 근데 저희들이 왜 소극장에서 하느냐면은 소극장이 예술 운동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실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곳에서 스타가 발생되고 이곳에서 작품이 발생되고 이곳에서 컨텐츠가 진행되어서 이제 전국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기초의 기초를 가지는 공간이 바로 소극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소극장 운동이 굉장히 절실한 것입니다. 만약 네. 소극장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공연 예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삭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구는 사실 공연 문화 도시라고 하지만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한 부분입니다. 지원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소극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심으로 네. 또 시민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 예.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기대는 어쨌든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장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도 소극장을 운영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극장에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배우를 양성해야 되고 작가를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곡가를 양성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게 인프라에 대한 기초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극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서민적인 공연 활동에 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극장에는
티켓 가격이 뭐 대극장 뭐 라이센스 공연 15만 원, 20만 원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심지어 할인 받으면은 만 원에서 조금 가격이 오른다 하면 한 3만 원 정도에 네. 충분한 바로 친호흡을 할 수 있는 바로 관객이 배우들과의 2m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바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냐면은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장점들. 그래서 충분하게 그 감정에 대한 교류에 대한 부분이 대극장이라든지 다른 큰 공연들보다는 훨씬 빨리 그 서로가 그 호흡이 잘 이루어져서 충분히 감동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소극장입니다. 예. 그런 특징들을 앞으로 더 잘 살려가야지만이 네. 소극장은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표로 계시는 극단 한울림에서 네. 그 대구 서울 간 그 극장 교류전 네. 네, 이걸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교류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 뭐 극장이라든가 문화예술계 그리고 또 이런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 한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명력과 자생력을 네트워크에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저희들도 생산을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유통을 시켜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공연들도 또 저희 지역에 와서 유통화가 되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우리 공연 예술 단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역 안에서만 매몰되다 보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자생력의 돌파구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 대구 극장 교류전도 진행할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또 민간 단체와의 그런 네트워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적인 측면은 사실은 소극장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로 저희들이 나가고 예. 있습니다. 네. 극장 교류전이라면은 그 대구에 있는 작품을 서울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작품을 교류한다기보다도 네. 저희들은 이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울림 소극장을 네. 여기에 있는 레파토리 작품을 서울에 있는 극장에다가 레파토리화 시키고 예. 또 서울에 있는 극장의 레파토리화 되는 작품을 네. 대구 한울림 소극장에 레파토리 시키는 그 예. 극장에 대한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제 곧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포부가 있으시다면 물론 크게 울리고 싶겠지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지 한 35년 가까이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 대한 역작 몇 개 작품 정도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예. 정말 저 인생에 대한 역작을 좀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부분이 예. 이것은 제 내년의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최대한 정철을 하면 한 2개에서 3개 그 명작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제 개인적 목표입니다. 작품에 대한 부분은. 네. 또 한 가지 이제 한울림으로서는 사실 지금 그 지역의 예술 단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 공동체 이제 연극이라 하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배우들과 네.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시대 흐름이 개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에 네. 대한 컨텐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개인에 대한 상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예술 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울림은 어떻게 지역에서 마지막 보루인 공동체적인 집단으로서 그것을 네. 끝까지 좀 잘 유지를 해서 많은 극단들한테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대학 때 연극반이었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얼마 되지 못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소질이 네. 없어서.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선사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